예, CBS 경제부 곽인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곽 기자.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학수라는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떠서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오늘 새벽 4시 33분에 기사를 쏘셨네요. 예. 밤샌 겁니까? 네, 1시간 잤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사를 보니까 단독 국세청 수조 원대 대재산가 이학수 탈세 여부 조사 이렇게만 돼 있어요. 예. 스트레이트 기사예요. 예. 이것만 봐서는 충분한 이해가 안 돼서 저희가 곽 기자를 아예 스튜디오로 모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파장이 클 걸로 보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국세청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거예요. 예. 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3국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이학수 전 부회장의 재산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복심으로 15년 동안 삼성그룹 미래전략기획실장, 재무실장을 거치면서 삼성의 실제적인 재무 전반을 총괄 관리해왔고요. 돈은 다 이 사람이 관리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 SDS 신주권 부사채 헐값 매각과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등을 기획 총괄했으며 삼성의 제2인자로 불려왔습니다. 그렇죠. 삼성 SDS 신주 인수권 부사채 헐값 매각 문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계획 다 이 사람 작품이었다. 예. 이런 건데 그런데 이 이학수란 인물에 대해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3국이 네. 어떤 조사를 한 거예요? 예. 조사 3국은 이제 주로 재산 관련 변동 조사를 하는데요. 상속, 증여 등 차명 재산에 대해서 주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수 전 부회장 예. 재산이 수조 원에 이를 거다라고 예상만 해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입니까? 실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수조 원이라고 하면은 월급쟁이로서는 거의 상상이 되지 않는. 원래 부자예요? 이 집안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경남 밀양 출생이고 예. 그냥 평범한 샐러리맨 집안인데. 평생 월급쟁이였고. 그렇죠. 평생 월급쟁이였죠. 근데 어떻게 수조 원을 모아요? 월급쟁이가? 근데 일단은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삼성 SDS 주식 그 과정에서 헐값에 사가지고 그게 나중에 상장하면서 이제 대박이 터뜨렸는데 예. 그게 한 최대 1조 원대까지 음흠. 그게 팽창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대치동 대로변에 있는 큰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 건물만 해도 가액이 한 3, 4천억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국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지금 하와이, 미국 등등 해가지고 해외에도 재산이 좀 어마어마하게 좀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삼성 내 안팎에서는 차명 주식, 차명 부동산 등 좀 굉장히 많은 삼성의 재산들이 아직도 이학수 전 부회장의 명의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파다하고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세요. 삼성이 전에 저 상속 문제 크게 됐을 때 차명 재산 다 정리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경찰로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또 남아 있다는 게 나오면 이거 또 큰 문제인 건데. 그럼 굉장한 압박이 되죠. 삼성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국세청이 다시 들여다보는 거군요. 예, 이학수 그렇습니다. 씨의 재산을. 예.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을까요? 예. 우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강남에 있는 그 수천억 원짜리 그 L&B 타워라는 큰 건물이 있어요. 아, 테헤란로? 예, 길 한 복판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 빌딩? 그게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한 200평대니까 꽤 큰 건물이죠. 그게 좀 어마어마하라는 말이 좀 제가 보기에는 큰데. 제가 어쨌든 커요. 우리가 봤을 땐 크죠. 아니, 테헤란로 그 금싸라기 땅에 금싸라기 땅에 3천, 4천억 원짜리 빌딩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월세만 해도 한 달에 수억 정도가 나오고 있죠. 그거를 집중 조사했다. 예. 어떤 빌딩입니까? 이 회사고. 빌딩이 지금 그 선릉역에서 한 역세권 한 1, 2분 거리에 있고요. 테헤란로 대로변에 있는데 2008년도에 세워졌고 지하 4층, 지상 19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다 사무실로 임대가 돼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가봤더니 뭐 지하에는 다이소가 있고 1층에 은행, 금융회사 등이 다 이제 입점돼 있는 건물인데요. 예. 이 LNB라는 이름이 이학수의 L자 그리고 이제 아내인 백운주 씨의 B자 이니셜을 따서 만든 걸로 LNB.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L&B 타워의 실소유주는 이학수 개인이 아니라요. L&B 인베스트먼트라는 이런 주식회사로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주식회사가 이학수 부회장 가족 5명이 공동 소유한 임대회사로 돼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자녀들이 지분을 사들이는데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요거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이 L&B 인베스트가
1990년 설립 당시에는 자본금이 5천만 원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은 두 차례 증자를 해가지고 지난해 말 현재 보통주 자본금이 2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두 번 이제 증자를 했는데요. 처음에 2000년도에는 4만 주의 자본금이 2억이었다가 2006년에 400만 주로 증자하면서 자본금이 이제 거의 100배가 깼죠. 와,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증자 경위에서 좀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를 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가족들이 증자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이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주식회사여가지고 다른 일반 참여자들한테 지분을 판 게 아닌 거잖아요. 예, 아닙니다. 다섯 비공개로 돼 명만. 있어요. 예, 가족 5명만. 5명만 가지고 예,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네. 자녀들이 그 당시 30대였는데 예. 수십억 원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이걸 밝혀야 되네요. 그렇죠. 근데 그 점이 의문인데요. 그 이 전 부회장의 두 아들은 삼성전자를 거쳐서 지금 사모펀드에 한 명은 두 명 다 대표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30대여서 나이 차이가 저랑 뭐 비슷해요, 실제로. 네, 곽 기자 나이가 소환됩니까? 네, 예. 저랑 비슷하고 아내하고 딸은 2012년에 L&B 인베스트먼트 이사와 감사로 들어간 거 외에는 공식적으로 직업이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예. 그래서 이 젊은 자녀들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지분을 어떻게 취득했나 예. 또 그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가 있는지를 집중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전 부회장은 증여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다 증여세를 냈다. 예,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세에서 빠지지 않는 부분이 비용 처리 문제인데 예. 이 부분도 집중 조사를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 회사 급여, 뭐 리스료, 차량 유지비 등 비용 처리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예. 실제로 2012년 1월에 이 전 부회장과 장녀 이모 씨가 사내 이사로 들어갔고요. 아내 백모 씨가 감사로 취임을 했는데 그 직후에 이제 전체 급여가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실제 인원은 한 2명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아가고 뭐 이런 문제가 없지만 그렇죠.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예, 예, 예. 그걸로 다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예, 썼다 맞습니다. 이런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예. 문제죠. 그리고 갑자기 이때부터 차량 리스비가 한 9,700만 원가량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없다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들 이 가족들이 사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지금 L&B 인베스트먼트 이 예. 대표이사가 그 건물 관리하는 용역회사 대표하고 같다면서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 실제 이 회사의 주주는 이학수 전 부회장 가족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예. 대표이사는 따로 이제 월급 사장이 돼 있어요. 아, 예, 다른 사람이 대표이사고. 지분은 가족 5명이 갖고 있는데 대표는 다른 월급 사람이. 받는 대표가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습니다. 뭐 박모 씨? 예, 박모 씨. 예. 박모 따로 있는데 이 박모 씨도 나이가 46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도 직전에 대표이사를 했던 박재용 씨라는 분의 아들이에요. 네, 근데 직전 대표는 이 전 부회장의 경남 밀양 고향 선배고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대표이사를 계속 맡아왔습니다. 예, 예. 근데 이분은 그 용역하고 있는 RCS라는 회사의 대표인데 RCS라는 회사가 삼성 반도체, 삼성 생명, 디스플레이 등 삼성 계열사들의 청소 용역을 맡고 있습니다. 이 규모도 굉장히 상당하거든요. 삼성반도체, 삼성생명, 삼성디스플레이, 에버랜드, 예, 에버랜드 들어. 청소 다 이 회사가 해요. 예, 이 회사가 다 주차, 그럼 뭐 청소 다. 어마어마한 알짜배기 예, 회사예요. 꽤 알짜배기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대표로 이 박재용 씨가 들어가 있으면서 지금 L&B 인베스트먼트도 대표로 같이 겸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자의 촉으로의 의혹이겠죠. 의혹 제시겠죠. 그러면 예. 결국 L&B 인베스트먼트 가족 5명이 고용한 대표가 네. 월급쟁이 대표가 예. 삼성의 계열사들의 청소를 싹 도맡아 하고 있는 회사 대표와 같은 대표다. 예. 이거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십니까? 굉장히 수상하죠. 결국은 이 청소 싹 도맡아 하고 있는 이 엄청난 알짜배기 회사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도 굉장한 관심이죠. 그렇게 국세청도 예. 이거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예. 예. 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를 위해서 치밀한 사전 준비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재산, 소득자료, 외환거래 이런 금융 정보들을 많이 보는데요. 예. 근데 이 전 부회장 해외 출입국 현황, 워낙 이제 해외에도 재산이 많으니까 그런 출입국 현황들도 다 보고 고급 별장이나 고가의 미술품 등 사치성 자산을 샀는지 그리고 지금 몇 년 전부터 국세청이 해외 정보가 교환되고 있거든요. 예. 또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통해서 해외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도 파악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해외에 있는 재산까지도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고가 미술품, 예. 뭐 고급 별장, 네. 해외에도 있어요? 해외에도 하와이에도 아. 예, 부동산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실제 이학수 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모교인 고려대학교 교우회장을 얼마 전까지 했어요. 예, 예. 근데 그 교우회를 하와이에서 했다고 합니다. 잠깐 비행기 값 다 되고?
본인이? 거기 있는 사람들 뭐 걔가 모아가지고 뭐 야, 했다고 참석 엄청난 재력가네요. 하셨던 분이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학수 부회장과 친분이 있는 이제 그 유명한 재계에 계신 분 얘기도 대부분 해외에 있었는데 지금 MB 재판 때문에 지금 못 나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왜 세무조사를 했을까? 국세청은 이학수 씨를 예. 이거 아니겠습니까? 곽 기자는 어떻게 그 의도를 보세요? 제가 사실 세무조사 이 기사를 제가 3개월 정도 취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취재를 했는데 하는 것 자체를 확인하는데도 굉장한 공이 들어가고 힘들었지만 예. 왜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정말 컸어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게 사실 중요하죠. 왜 들여다봤을까? 예, 지금. 왜 들어가봤을까? 그 부분을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과 이학수 전 부회장 빼어낼 수가 없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삼성과 연관되는 게 분명히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첫 번째는 지금 진행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그 사면 대가로 뭐 뇌물을 받아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거와 관련해서도 지금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도 좀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죠.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열렸잖아요. 예. 그럼 요 재판하고 이번 예. 세무조사하고 어떤 예.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건데요? 예. 그걸 하나씩 보면요. 일단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이 전 부회장이 재판에 출석을 해서 어제까지 2번을 한 거거든요. 예. 2번 다 굉장히 MB한테 불리한 진술을 핵심적으로 했고 이 이학수 부회장의 진술 때문에 MB가 구속까지 이룰 수가 있었거든요. 뇌물 줬다는 얘기 한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뇌물 줬다. 예. 뇌물에는 사실 증언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증언을 아주 시원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왜 그랬을까를 놓고서의 이제 그런 법조계와 또한 여러 가지 업계들의 이제 시각을 종합해 보면요. 예. 이학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학수 부회장 미국에 있었어요. 예. 미국에 있었는데 갑자기 압수수색을 한 거죠. 어허. 그래서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사는 집. 예. 그러고 나서 갑자기 급거에 이제 귀국을 한 거죠. 하는데 귀국해서도 보통 이제 조사를 받잖아요. 네, 근데 네. 이때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았는데 자수서라는 걸 가지고 왔어요. 저는 자수서라는 걸 처음 봤어요. 저도 참 자술서인 줄 알았더니 자수서더라고요. 자수, 예, 자수서. 자수서인데 자기가 이제 어떻게 했다라는 걸 쭉 가지고 와서 제출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자수서를 낸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변호사와 미리 상의를 다 해서 예. 내가 어떤 진술을 할 건지를 다 낸 거예요, 검찰에다가. 예.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수서를 낸 데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뭐 돈을 준 시점이라든지 뭐 액수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자수 보충서라는 걸 또 내요. 예.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낸 부분에서 또 검찰의 수사 상황이 바뀌니까 뭐 내가 그때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보충하는 또 내용의 보충서라는 걸로 자수서를 또 낸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면서 계속 뭐 돈을 준 시점이나 뭐 액수들이 계속 바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MB 측에서는 굉장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자수서를 낸 그럼 이유는 이렇게 뇌물 줬습니다라고 시원하게 밝히고 막 자수서를 내고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종의 뭐 플리바게닝 같은 거라니까 딜이라도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많이 의심할 만합니까? 의심할 만하죠. 변호사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그런 관점에서 많이 보더라고요. 자수서를 내고 자수 보충서까지 낸 거는 수사에 이렇게 협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나를 탈탈 터느냐? 하냐. 그리고 더군다나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핵심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재판에 안 나오잖아요. 아하. 뭔 짓을 해도 안 나오고 있는데 예. 이학수 부회장 벌써 2번이나 나와서 시원하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왜 그랬을까를 봤을 때 예. 세무조사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고 실제로 3월 27일 날 첫 번째 재판에 출석을 해서 예. 증언을 했는데 이때는 세무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재판 상황 돌아가는 판은 여러분 지금 쭉 들으셨어요. 그러면 곽인숙 기자. 네. 이학수 전 부회장의 그 수조 원대 재산, 월급쟁이가 어떻게요? 라고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예. 그 재산이 네. 삼성의 차명 재산으로 여전히 그곳에 숨어 있을 가능성. 예. 이 부분도 이번에 밝혀지겠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 핵심입니다. 그쵸. 네, 실제로 그리고 그 이학수 부회장의 그 재산 형성 과정이 삼성의 돈일 거다라는 거는 뭐 거의 다 알려진 사실인데 공공연한 비밀처럼. 예, 공공연한 비밀처럼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학수 전 부회장이 2008년도에 삼성 특검에 가서 증언을 한 걸 보면 뭐 그 돈이 내 거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내 돈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예, 하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 지시에 따라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일이 정말 비일비재했고 뭐
하다못해 홍라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네. 자기 돈이 어떻게 넣었다 뺐다 하는지 몰랐다. 어허. 근데 이학수 전 부회장이 모든 걸 다 관리하기 때문에 가끔씩 알려줬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삼성에 대한 그런 뭐 재산 관계 같은 거는 다 꽉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예. 그럼 어디를 이제부터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됩니까? 곽인숙 네. 기자가 좀 이정표를 주시죠. 국세청은 어쨌든 모든 금융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세무조사는 10년 정도의 계좌 볼 수가 있는데 예. 이게 상속증여가 되면 15년까지 최대 볼 수 있습니다. 예. 15년을 소급하면 2004년부터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삼성이 차명을 정리했다고 한 건 2008년 이후잖아요. 특검 예. 이후인데 특검 이전의 것의 배당이라던가 돈의 흐름을 보면은 차명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밝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의지를 갖고 이거를 일단은 봤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거를 공개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일단 공개를 하지 않을 걸로 봐요. 국세청은 왜냐면은 뭐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나 범인에 대한 세무조사 모든 게 다 국세기본법상 불문에 비치기 때문에 갖고는 있을 겁니다. 근데 갖고 있는 이게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어디로 갈 건지 이제 그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원래 곽인숙 기자가 좀 더 취재를 해서 이게 지금 이미 3개월 했지만 돌발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예. 뭔가 돌발 상황이 있어서 지금 오늘 급하게 이 밤새도록 네, 예. 기사를 써서 내고 네. 지금 뒷 마무리가 더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8개 더 있어요. 예, 예, 예. 오늘 지금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더 힌트는 안 주시는데 네. 그것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BS 보도국 곽인숙 기자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